이게 이 시리즈 강의를 내가 하려고 예전부터 광노현이 나오면 또 시비 붙는 놈들이 나올 것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그때 시리즈로 하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광노현은 누구인가? 이 책을 보면 광노현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고, 이 책을 보면 광노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광노현 에세이 나비라는 이 책 있습니다. 이 책은 트위터가 있었잖아요. 요새는 X라고 그러는데 문장 2개 내지 3개, 많으면 4개 정도로 자기의 교육에 관한 생각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되기 전서부터, 교육감 되고 나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8편 옥중 편지가 있어요. 옥중 서신이지 말하자면.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8편이 쭉 돼 있습니다. 아주 절절한 마음이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아가다. 아가다가 그 부인의 세례명이에요. 아가다라는 성인이죠. 성인 이름을 다 따서 그 세례명을 주니까 아가다. 그리고 끝에 11월 9일, 9월 19일 그대의 하상 바오로. 하상이라는 게 정약용 선생님이 김대건 신부가 사제로서는 대표 신부고, 그 평신도로서는 이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인가 이 형제가 있고 정약으로 나가는 그 밑에 학렬이 정하상이라고 해서 하자 돌림인가 봅니다. 이 정하상의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정하상, 그대의 하상 바오로. 바오로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의 하상 바오로. 나도 감옥에 가면 내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 광노현이 글도 엄청 잘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내가 감옥에 가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어. 8개의 옥중 편지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지만 광노현이라는 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자기는 잘못이 일체 없어요. 1도 없어. 1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성장해 온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광노현이 이렇게 나이가 70이 돼도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구나. 영양 진단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 책은 왜냐하면 광노현 버리기이기 때문에 나는 광노현이 뭔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았어. 그래서 광노현이 뭘 잘못했나 하고 보니까 광노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1도 잘못한 것이 없어. 여기 판결문까지 다 나와. 1심, 2심 판결문이 요약해서 여기 다 기록돼 있어. 근데 이건 광노현이 쓴 게 아니야. 광노현과 같이 일했던 주변 사람, 광노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쓴 거야. 이건 다. 나중에 판결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죠. 징검다리 교육감. 이 책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제 1년형 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봤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바꿔야 하는지, 교육 행정, 특히 교육 행정에 관한 새 표준을 향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것도 잘 썼어요. 이제 나와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앞으로 이 교육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는 걸 여기다 썼어요. 이거는 이것도 나중에 할 때 조금씩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진보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국가를. 독일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18세기, 19세기에 그냥 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는 칸트서부터 헤이겔까지. 그다음에 예술과 음악과 또 뭐 미술은 좀 딸렸어요. 근데 음악과 철학과 신학과 또 뭡니까 사회학, 막스 베버 같은 사람 사회학, 게르기 짐멜 같은 이런 위대한 그 이 지식인들이 독일에서 그냥 막 솟아난 거예요. 그 시대에. 그 힘이 오늘과 같은 독일을 만드는 기초가 됐죠. 그러니까 근대화시키는 기초가 됐어요. 나는 우리가 광노현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이러면 힘들어. 피곤하고 병나. 나는 조용히 이렇게 집안에 앉아서 그냥 책이나 보고 음악이나 듣고 그러다 산책하고 그러는 걸 제일 좋아해. 나는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주접떠는 걸 난 주접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광노현은 나보다 한 살 더 많거든. 그런데도 에너제틱해. 뭘 해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건 나하고 비슷한데 더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써야 돼. 주인은 그런 일꾼을 썼을 때 주인이 행복해져요. 주인이 할 거를 일꾼들이 다 해주잖아. 친문 세력들은 주인이 할 거를 일꾼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일꾼 이놈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지내니까 일꾼들이 이렇게 힘든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광노현은 누구인가? 어제 서울 교육청 앞에서 3분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길어. 3분은 넘은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뒤에 부분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앞에 부분만 한번 봅시다. 저는 이명박 정치검찰 희생자이자 정치검찰에 맞서 싸운 법치주의 전사입니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 20년간 저는 법 위에 군림해온 최강자들을 법의 지배 아래 붙잡아두기 위해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정치검찰과 법무부, 정치사찰, 국정원, 이 국정원이 아까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광노현이 그 진보적인 첫 번째 교육감이란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광노현을 계속 사찰을 했던 거야. 뒤로 캔 거지. 그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내 나라 내 파일이지. 내 파일 내 나라인가 하여튼 이거에서 국정원이 나중에 그거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국정원이 그걸 내놨어. 내놔서 보니까 광노현이 국정원에 사찰당해가지고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편법 무쇠 상속, 그다음에 상속 삼성 총수 일가, 사법농단 대법원과 싸웠습니다. 근년에는 국회의원이 개헌 독점권, 입법 독점권과도 싸웠습니다. 예. 입법 독점권. 이게 문제죠. 이건 시민의회를 통한 이 국민 발안제도, 이걸 반드시,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 광노현도 똑같이 지금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은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최약자를 위한 법의 보호 아래 끌어오기 위해서도 전투적으로 싸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설립운동, 국가인권위에 그 설립할 때 최초로 참여했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도 했어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가 그 국가인권위를 설립할 때 최초로 했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장애인권, 탈시설운동,
그다음에 학교 체벌 금지, 정치교사 기본권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의 과정에서 강성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강성 맞습니다. 강자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강약약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란 뜻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시대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시대 정신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싸울 줄 압니다. 저희 전적이 말해줍니다. 저는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저는 체벌 금지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뤄냈습니다. 재임 1년 만에 권익위 국가 인권위 있잖아요. 그 권익위라고 그러잖아요. 권익위의 시도교육청, 권익위가 이 청렴도 조사를 하거든. 근데 인사부문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였던 서울교육청을 1등으로 수직 상승시킨 깨지지 않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꼴찌였거든, 꼴찌. 전국 전체, 이건 인사부문 청렴도에서 이제 1등으로 올려놓은 거고, 몇 개 부문이 있는데 그 부문을 다 합쳐서 서울시가 늘 꼴찌였어. 워낙 크니까 꼴찌였었는데, 그래도 꼴찌를 어디로 올라왔어? 구등, 전체 종합 구등으로 올려놨지. 9위까지 올려놨대. 세월호 참사 2년 전에 이미 서울의 650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전면적으로 10시간 수영 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에게 수영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나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독일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독일에서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수영을 시키더라고. 아이들 무조건 수영을 해야 돼.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이 두 가지를 필수 과목으로 아이들에게 수영 시대. 거기다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막 하는 애들은 뭐 인명구조, 초등학교 애들을 인명구조 뭐 그런 자격증도 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학교별 저소득층 학부모 비율을 조사해서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중점 지원 원칙을 수립해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시설 모니터링 시민 자문단을 만들어서 학교 시설 공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설 민주주의를 선보였습니다. 모두 2년도 안 되는 재임 기간 중에 빛의 속도로 이룩했습니다. 이게 추진력도 좋아, 이 양반이. 이런 다양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저는 윤석열 정치검찰, 윤석열 교육정책, 윤석열 독도 지우기와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고 서울 교육을 구하는 데 필요한 투쟁 근육이 단단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정치검찰의 엉터리 기소 피해자이자 정치 국정원의 심리전 공작 피해자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내 나라 내 파일, 내 파일 내 나라인가 하여튼 그거에서 그걸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신문에도 났어. 광노현 파일, 국정원 파일 뿐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을 그냥 이 불도저처럼 일을 해내니까 놀고 먹던 놈들이 이제 배도 아프고 저놈을 이거 찍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사찰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감 이전에 정치검찰 및 정치국정원과 수십 년간 싸운 법치주의 전사였습니다. 저는 3가지 이유로 나왔습니다. 교육감을 지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저는 탄핵하러 나왔습니다. 이재명 조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희연을 낙마시킨 윤석열 정치검찰 탄핵이 첫째입니다. 둘째, 아이들을 경쟁 일변도로 모는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겐 3번째 더 큰 탄핵의 강이 기다립니다.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적 탄핵이 있고 교육 정책에 대한 탄핵이 있고 정치검찰 탄핵이 있는 거죠. 3중 탄핵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 인식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저는 3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3가지 탄핵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지키러 나왔습니다. 첫째, 3가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첫째, 조희연의 국토인생 혁신 진보 교육을 지키겠습니다. 조희연이 해왔던 거예요, 이게. 국토라는 게 국제 수준의 교육, 학습, 이걸 말하고, 국은 그겁니다. 국제적인 걸 말하고, 토론은 토론 수업, 토론 학습, 이걸 하겠다. 이는 뭐냐?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을 하겠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쳐보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내가 뭘 물어봐야 되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잖아. 그게 사고력이거든. 이제는 뭔가 정답을 외워서 쓰는 이런
멍청한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을 하려면 내가 생각을 먼저 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 인생이라는 게 생은 뭐야? 생태학적인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조건을 그 독일어로는 나할티카이트, 서스테이너빌리티 영어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생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진보 교육을 지키겠다. 이거는 국힘당 계열 애들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진보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조전혁이 안 됩니다. 그것도 박선영이라고 있는데 박선영 저 동국대 교수가 다 지금 은퇴해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 안 돼요. 둘째, 식민지 근대화론 등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와 역사 교육을 지키겠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러 나온 거죠. 셋째, 생태 전환 교육으로 우리 생태계와 지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이죠. 우리의 삶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수입하고 싶은 게 독일제 수입하고 싶은 게 독일 교육이라 했잖아요. 이게 독일 교육이야, 이게. 그래서 뭐 독일이 지금 가난해지고 유럽 전체가 가난해졌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독일은 정말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이 안 돼 있는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가 문제인 거야. 미국은 너무 천차만별이 돼 있어가지고 압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 무지랭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무지랭이들이 있고 우리나라 이 무지랭이가 없도록 전반적인 이 교육 수준, 초중등 교육 수준, 고등교육인 대학 교육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게 초중등 교육에서 유아교육서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다 교육감의 관할 안에 있는데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구조화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또 연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